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내가 깨워서? 아,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침 9시에 잠들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쫑굴리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은 쿠팡 AS에 대해서. 쿠팡 영상은. 쿠팡의 영상의 AS라는 뜻이 아니고 쿠팡의 AS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쿠팡 영상에 대한 AS.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대해 댓글도 뭐 달린 게 좀 있는데, 영상 댓글도 댓글인데, 제가 이제 한 커뮤니티에 관련한 이 글과 이제 영상을 글로 풀어서 영상과 같이 올렸는데, 사실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고, 제 말이 정답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적은 거니까. 최근에 또 기사도 하나 떴길래 겸사겸사 뭐 엮어서 한번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손정희 형님과 쿠팡 애프터 서비스 영상 제목이고요. 자, 소프트뱅크가 14년 만에 손실을 신고했습니다. 손실액이 7조래요. 7조. 그래서 기사가 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실제로 손정희 형님이 PT에서 직접 본인의 표현으로 뭐 너덜너덜해졌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사실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댓글에도 뭐 굉장히 뭐 손정희 망했다, 이제 손정희 망하나, 막 비전펀드 망하나, 막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소프트뱅크가 손실을 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투자한 기업이 이제 손실을 봤기 때문인데, 가장 크게 좀 문제되고 있는 기업이 아마 에디도 들어봤을 텐데 위워크라는 기업과 우버, 그리고 디디 출신이라고 중국에 있는 우버 같은 회사입니다.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좀 투자를 손정희 형님이 많이 하셨는데, 위워크 같은 경우 상장을 하려다가 상장이 실패했어요. 나는 한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로 상장을 하려고 한다 이랬는데, 이제 시장 가치 평가에서는 야, 네가 무슨 10조냐, 뭐 2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제로 든 겁니다. 금액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2조의 금액은 상장을 못 하겠다. 내가 생각한 가치가 너무 낮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쿠팡에 손정희 형님하고 비전펀드가 한 3조 6천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쿠팡이 만약에 상장을 해본다고 하세요. 에디가 만약에 손정희 형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쿠팡이 상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장을 하는데 쿠팡 시가총액이 1조입니다. 이러면 상장하시겠습니까? 내가 쿠팡에다 3.6조를 박았는데 쿠팡의 시가총액이 1조다. 이렇게 상장을 하겠다. 그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죠. 네. 받아들일 수 없죠. 네. 내가 3.6조를 박았는데 최소한 그 이상으로 기업 가치가 나와야지 할 수 있잖아요. 위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장이 실패했고, 위워크가 그래서 뭐 자본이 뭐 거의 다 총알이 떨어졌다 이래서 결국 비전펀드에서 또 추가 투자, 손정희 형님이 추가 투자를 했는지 비전펀드가 추가 투자했는지까지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어쨌든 추가 자금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 손정희 형님이 경영권을 더 확보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7조 손실이 났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어쨌든 국내 기사들은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손정희 형님은 의외로 굉장히 좀 담담하게, 실제 제가 그 영상, PT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두 가지 사실, 손정희 형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두 가지 사실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소프트뱅크의 주식 가치가 1.4조엔이 증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충 1,000원에 100엔 하면 14조 원이 증가했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비전펀드의 누계 투자 성과가 2.2조엔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22조 원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은 뭐냐면, 나는 7조 원 손실이 난 건 맞는데 소프트뱅크는 14조 원이 상승했고 비전펀드는 22조 원이 상승을 했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손실 난 건 맞긴 맞지만 대세에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투자에는 별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안심시키는 멘트를 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실제로 소프트뱅크 주가 총액은 90조 정도 되는데, 소프트뱅크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평가하는 거는 뭐 220조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얘기는 뭐 예전에도 많이 나오긴 나왔어요. 뭐 위워크나 우버나 그런 뭐 디디 출신이나 뭐 우버 같은 경우 상장이 되기도 했지만 우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상장된 기업은 주가가 있지만 상장 안 된 기업들은 실제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조인데 손정희 형님은 이 회사는 50조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서 좀 뭐 비전펀드가 좀 뻥튀기 돼 있다. 뭐 소프트뱅크가 좀 뻥튀기 돼 있다. 뭐 요런 기사들이 뜨긴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어쨌든 비상장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누구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실제로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이 확실히 나와야 그거를 뭐 손정희 형님 말이 맞았다, 역시 손정희 뭐 이러던가, 혹은 손정희 형님도 이제는 뭐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결론은 좀 나중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손정희 형님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국내 기사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손정희 형님 본인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진 않았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익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7조 원 손실도 올해 소프트뱅크가 실제로 7조 원 손실 난 건 아니고 2분기까지 11조 원의 이익을 했는데 3분기가 7조 원 손실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누적은 4조 흑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손정희 형님 얘기를 했던 거는 결국에 쿠팡의 가장 큰 쩐주가 손정희 형님과 그 다음 비전펀드였기 때문에 손정희 형님의 그 손정희 형님의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배경지시차 말씀을 드린 거고, 쿠팡 AS는 현재 이제 결국에 이익 문제 때문에 손정희 형님이 어떤 멘트를 하셨냐면, 기업이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구제하는 자금을 넣지 않겠다. 요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또 기사들이, 쿠팡은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긴 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쿠팡이 올해 또 조단위 적자를 기록하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좀 거의 실탄이 좀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손정희하고 비전펀드 쪽에서 추가 투자 안 해준다. 실제로. 본인이 말한 그대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죠. 그 때문에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노린다. 기업 공개 IPO를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긴 했는데, 쿠팡 측에서는 계획 없다.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실질적으로 만약에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금을 확보해야 되고, 자금을 확보하려면 회사 채권을 발행하든가 아니면 상장을 해야 되는데, 적자 기업이 회사 채권을 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상장을 해야 될 텐데, 마찬가지로 적자 기업이 상장을 한다는 것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왜냐면 또 최근에 우버 같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쿠팡에서는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쿠팡에서 로켓 배송에서 트러블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트러블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트러블인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아예 내부 데이터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올해 공정위에서 LG생건과의 좀 트러블도 있었고, 누가 잘못했는지까지 제가 확인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공정위와 이런 트러블이 있었다 그러고, 당연히 LG생건 측에서는 쿠팡이 잘못했다 그러고, 쿠팡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그 디테일한 것까지 파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건 좀 트러블이 있다는 거고, 그런 트러블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어떤 대기업 브랜드들, 지금 삼다수나 이런 것들도 로켓 배송에 검색해보면 삼다수가 로켓 배송으로 배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다수도 거기서 빠진 거예요. 삼다수, 농심의 백산수인가? 그것도 빠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브랜드 파워가 강한 대기업 제품들이 로켓 배송에서 빠지는 제품들이 좀 많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쿠팡에서는 최저가 전략을 구사하고 싶은데,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면 마진이 너무 낮으니까, 작으니까, 내가 브랜드 밸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너와 나의 우리 같은 듣보잡 자영업 레벨은 쿠팡에서 받아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쿠팡님, 이렇게 해서라도 입점을 해서 좀 마진이 적더라도 많이 파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데, 이미 대기업 브랜드들은 브랜드 밸류가 높고 충성 고객도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내가 왜 거기서 최저가 전략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느냐 해서 로켓 배송에서 자사 물건을 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로켓 배송에서 중소 제품들, 그러니까 너와 나의 듣보잡 그런 자영업 레벨의 그런 브랜드들이 53%인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로켓 배송에서 계속 최저가 정책을 쓰고 있으면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의 매출 총이익률이 9에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9,000원에 매입해와서 10,000원에 판매하는 꼴인데, 이런 마진율이라면 결국에 매입 단가를 낮춰야 되고, 매입 단가를 낮춰야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랜드 밸류가 높은 브랜드들은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팔아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럼 로켓 배송으로 계속 어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의 제품을 로켓 배송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중소 브랜드들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로켓 배송 자체의 좀 파괴력이 약간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향후에 그런 대기업과의 브랜드 이 어떤 협상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부분이 로켓 배송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자, 쿠팡 프레쉬는 작년 10월부터 쿠팡 새벽 배송으로 시작을 했죠. 그 다음 쿠팡 이츠도 시작을 했습니다. 쿠팡 이츠 뭔지 아시나요? 우버 이츠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버 이츠는 우리나라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결국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쿠팡 프레쉬와 쿠팡 이츠를 시작했는데, 쿠팡 프레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마켓컬리가, 저희가 오늘 마켓컬리도 녹화하긴 했지만 마켓컬리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자, 마켓컬리 영상도 녹화하긴 했지만 마켓컬리는 서울, 경기, 인천만 새벽 배송을 하는 거에 반해서 쿠팡 프레시는 뭐 전국 단위로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지역에 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국 단위라는 뭐 기사가 나온 거 보면 뭐 아무래도 광역시까지는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미 로켓 배송으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니까 마켓컬리보다는 좀 더 빠르게 새벽 배송을 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넓게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마켓컬리보다 새벽 배송하는 물량도 훨씬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역사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3년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업력은 마켓컬리가 더 길지만 이 인프라 세팅의 차이로, 그다음 뭐 실제로 이용하는 고객 차이도 많겠죠. 쿠팡의 새벽 배송 이용자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1등이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근데 문제는 마켓컬리도 계속 새벽 배송에 적자가 나는 것처럼 쿠팡도 쿠팡 프레시로 인해서 과연 흑자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쿠팡 프레시 새벽 배송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적자폭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쿠팡 이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배달 지금 현재 시장이 총 3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배달의 민족 점유율이 뭐 55%, 요기요 점유율이 뭐 33%, 뭐 배달통 점유율이 뭐 10%,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이 세 개 회사, 그러니까 사실 배달통을 제외하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인 거죠. 결국 그래서 우버이츠도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하고 우리나라에서 저번 달인가 9월인가 10월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영업을 종료했고요. 우버이츠가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쿠팡이츠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반대로 쿠팡 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인데 그 쿠팡 앱에서 쿠팡이츠를 밀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잘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 프레시나 쿠팡 이츠도 나중에 자리를 잡아서 정말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를 추가해가지고 흑자폭을 더 늘리던가, 혹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를 좀 줄이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늘려서 나중에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면 그런 전략은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현재 쿠팡은 이미 로켓 배송 때문에 적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로켓 프레시와 쿠팡 이츠가 더해지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당연히 적자폭은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향후 미래의 쿠팡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1년, 2년 정도의 쿠팡에는 적자폭을 더 키우는데 이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리스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5번 백단의 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쿠팡의 관리자 페이지 쪽에, 그러니까 판매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페이지 쪽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1, 2, 3, 4번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뭐 기사라던가 직접 소비자로서 경험해본 부분도 있으실 거고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의견이 있을 텐데, 5번 이 백단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쿠팡의 판매자가 아니면 경험해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쿠팡의 백단 자체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 G마켓이나 뭐 옥션 같은 이베이 코리아보다는 더 전 잘 돼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 뭐 11번가나 뭐 티몬이나 위에프보다도 저는 뭐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이 관리 프로그램 전체, 이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뭐 그렇게 굉장히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항상 다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다음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다음에서 어떤 이 웹페이지들을 작업할 때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을 하면 그냥 네이버를 따라하면 된다, 그런 얘기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음에 어떤 키워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백단이 개발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저는 광고주로서 다음에 매출을 일으켜주는 사람인데, 다음은 그걸로 인해서 광고를 해주고 저희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리 프로그램 자체의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관리 프로그램을 제대로 기획하기가 어렵다면 인력이 부족하고 네이버의 관리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하면 될 텐데, 내부적으로 서버단에서 뭐 사실 이런 개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 에디도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잘 와닿진 않을 수 있을 텐데, 이 서버 부분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개발에 대해서는 뭐 그 내부에 그 노하우가 있겠지만, 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판매자들이 보고 클릭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페이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업체 거를 이렇게 따라해서 인터페이스를 복사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키워드 시스템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쿠팡도 마찬가지인 거죠. 쿠팡도 내부적으로 그들이 굉장히 많은 판매자들과 굉장히 많은 상품의 그 내부를 어떻게 데이터로 처리하는가는 그 쿠팡 자체의 뭐 노하우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이 판매자들이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관리자 페이지와 쿠팡의 관리자 페이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관리자 페이지가 훨씬 잘 돼 있거든요. 훨씬 편의적으로 잘 돼 있고, 제가 판매자로서 상품을 관리하거나 고객을 관리하거나 뭐 어떤 프로모션을 관리하거나 뭐 광고를 관리하거나 리포트를 확인하거나 이런 판매자가 내가 판매 활동을 하면서 나의 판매 활동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쿠팡의 관리자 페이지와 네이버의 관리자 페이지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들은 쿠팡에서 개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왜냐면 말 그대로 내가 내 판매 증진을 위해서 이걸 노력을 해줘야 당연히 쉽게 그걸 할 수 있어야 내 판매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면 쿠팡에서도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백단의 문제에서 쿠팡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엔 네이버에서 지금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계속 거래액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데, 네이버 페이가 뭐 미래의 색과 서로 지분 교환을 하면서 새로운 회사도 분사해서 굉장히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고, 네이버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쇼핑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어쨌든 한국의 아마존과 한국의 온라인 이커머스를 꽉 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뭐 소비자들은 모르는 부분이지만 판매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내피셜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인 이 쿠팡의 이 AS 이전 영상, 저희가 쿠팡의 전략은 맞겠나, 뭐 로켓 배송의 현황, 요런 부분에 말했던, 저희가 얘기했던 영상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는 저도 쿠팡 프레쉬, 어제도 전 쿠팡에서 뭐 이렇게 주로 사먹는 게 나탈리스 착즙 주스라고 그런 걸 쿠팡 프레쉬로 주문하는 게 있는데, 어제도 제가 주문해서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이걸 받았는데, 저도 쿠팡이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영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쿠팡의 판매자로서 제가 뭐 쿠팡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저번 달에 저희 10월 매출 4천만원 영상을 올렸는데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한 3,200만원 정도 되고요. 쿠팡에서 제가 현재 나오고 있는 매출이 한 600 몇십만원 정도 됩니다. 매달 쿠팡에서 제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매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쿠팡이, 물론 이제 저는 주력 어떤 판매 채널을 스마트 스토어로 잡고 대부분의 프로모션을 스마트 스토어로 몰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스마트 스토어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쿠팡에 제가 입점을 해서 거의 프로모션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쿠팡에서 매출이 600만원씩 나온다는 건 정말 쿠팡은 굉장히 쿠팡만 사용하는 유저가 굉장히 많구나, 쿠팡의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걸 느꼈고, 저는 쿠팡이 굉장히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는 시점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고, 제가 쿠팡에 대해서 무슨 저주를 한다거나 쿠팡 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몇 명 안 계시는 우리 리플 다시는 분 중에 쿠팡을 많이 싫어하시는 분. 네, 이렇게 굉장히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리플 달아주세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안티가 많으면 팬이 많아요. 팬이 많으니까 안티가 사실 많이 생기는 거고, 듣보잡은 팬도 없고 안티도 없습니다. 네. 저희도 안티가 있네요. 네. 어쨌든 쿠팡 건승하시길 바라고. 손정희 형님 파이팅. 네. 손정희 형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